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드파치직 송건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LC 제어기술자 3급의 공개문항 A형 제3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3과제는 생산공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과제 A형의 제3과제 생산공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PLC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인버터와의 통신까지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3과제 PLC 생산 공정입니다. 과제의 목적, 생산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받아서 이를 구분하고 조건에 따라 제품을 계속 생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어떤 생산 공정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물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량품인지 정상품, 그러니까 양품인지 센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했을 때 양품이 예를 들어 몇 개가 만들어졌으면 너는 이제 공장 멈춰라. 그 다음에 불량품이 몇 개 이상 만들어지면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서 공장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한번 쭉 봐주시고 센서는 이제 뭐 PB2와 PB3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어링 한 곳에 PB2와 PB3가 이제 양품이 되냐, 불량품이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푸시 버튼 사용 시 양변한 검출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양변한 펄스, 그러니까 상승 펄스를 잡겠다는 거예요. 어떤 채터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시고 동작 사항을 보시면 전원 투입 후 MC12 ON하고 PB6를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뭐 자기주시된다. 이거 쭉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인버터에서 485 통신을 하려면 운전 지령을 485 인터페이스, 주파수 설정 방법을 485 인터페이스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FRQ 6번, DRV 3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세팅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는데 여기 여러분 천천히 한번 동작사항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저는 타임 차트에서 좀 더 자세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작사항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동작사항. 자, 여기도 불량품일 때 동작사항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쭉 갑니다. IO 리스트 볼게요. 입력과 출력입니다. I00는 P0라고 했어요. 그래서 P0, P1, P2, P3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는 P40, 41, 42, 43, 44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개 푸시 버튼 쓸 거고 램프 5개 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입력 혹은 출력에 대한 이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가면서 이 물건이 어떤 헤르츠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이냐 불량이냐는 센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시험을 볼 때 실제 센서를 갖다 놓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푸시 버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단지 손으로 눌렀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센서로만 바꾸면 어떤 센서에 인식이 될 때마다 어떤 카운터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저는 바로 타임 차트로 갑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가 와 엄청 많다 그죠? 뭐 3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공장 시작 버튼을 누르면 생산 중 P42번이 2초 점등, 2초 소등을 계속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지금 공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원래 주파수 값이 없었는데 30Hz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30Hz로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품 센서를 누를 때 여기 41번이 깜빡 1초. 그 다음에 불량 센서. 자, 다시 양품 누를 때 1초 41 점등. 불량 센서 누를 때 40번. 이거 P40이죠. P40번 1초 깜빡.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센서가 인식될 때마다 이렇게 램프가 점등된 것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불량품이 3회 검출됐을 때를 볼게요.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불량품이 3회 검출됐을 때 생산 중 요 42번 어디 있습니까? 42번 깜빡깜빡거리던 거 있죠? 이건 이제 더 이상 깜빡깜빡거리는 게 안 돼요. 자, 소등 되는 거죠. 요거 소등되고 그때 생산 중단이라는 P43번 점등됩니다. 점등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등됐을 때는 시작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됐을 땐 재기동 버튼을 눌러야만이 모두 리셋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기동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2초 점등, 2초 소등이 왔다 갔다 깜빡깜빡하고 다시 인버터
주파수 30Hz, 전동기 정회전 신호를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동기 연결하면 30Hz 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불량품이 검출됐을 때는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멈춘 것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품으로 가볼게요. 양품은 몇 회? 5번이에요. 불량품은 3회였어요. 정상품, 그러니까 양품은 5번 만들면 공정을 멈추는구나. 그래서 생산 완료는 44번을 켜고 생산중 역시 소등되고, 인버터 주파수는 30이었다가 역시 0Hz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기동을 눌렀을 때 시작 버튼 다시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짜고 타임 차트는 이제 시험에서 조금씩 바뀌겠죠. 뭐 이렇게 역회전을 줄 수도 있고, 이게 30Hz가 아니라 15Hz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공개 문제만 잘 하고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타임 차트 해석했으니까 바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타임 차트 좌측 그리고 프로그래밍 우측에 띄워놨습니다. 프로그래밍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출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F9, P40번.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도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일일이 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쭉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5개. 왜? 우리 출력 지금 5개 다 쓸 거잖아요. 그래서 41번, P41. 이거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P42, 그 다음에 P43. 여러분, 프로그래밍의 어떤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짜시든 동작만 잘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 효율성을 찾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효율성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버튼을 누르니까 42번이 2초 점등, 2초 소등 계속 반복하죠. 요거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F3, P0, 그 다음에 저는 자기유지 한번 잡아볼게요. F9, M0, F3, M0, 그 다음에 F6로 이렇게 자기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유지를 통해서 F3, M0, 자, 여러분, I00, 즉 P0가 눌리자마자 P42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P0를 M0나 마찬가지로 놨으니 42번이 언제 M0가 들어왔을 때 F3, M0. 자, 이렇게 나와도 되죠. M0가 입력되면 바로 42가 켜지고 2초 후에 소등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F10, TON, T0, 2초니까 20을 해요. 그러면 M0가 들어오고 2초가 흐르면 T0를 출력해라. 그래서 여기 F4에 T0 이렇게 놓으면 2초 후에 꺼지겠죠. 근데 꺼지고 끝이 아니라 반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리커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F6, F10, T1, T1, 40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제가 여기다 F4 해서 T1으로 스스로를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M0 들어오고 2초 후에 T0를 끊어서 41을 끊죠. 그 다음에 또 2초가 흐르면 T1이 이제 스스로를 끊기 때문에 여기가 초기화된다고요. 그럼 초기화되면 얘가 다시 접점이 붙어서 여기 42가 들어오고, 또 여기 여기 T0가 2초 흐르면 다시 끄고, 또 T1이 40, 즉 4초 지나면 스스로를 끊어서 전체를 리셋시키고, 그래서 여기 요 T0가 계속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깜빡깜빡 하는 것을 구현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만든 겁니다. 요거는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타임 차트 보실 땐 항상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벤트가 하나, 여기도 있네요. 인버터 주파수 30Hz 운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없기 때문에 정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P0가 눌렸을 때 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실 여기 병렬로 달아도 되는데 제가 원초적으로 계속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이 다른 프로그래밍 스타일에서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조금 편리할 겁니다. 자, F3 눌러서 저는 P0가 눌렸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 F10 무브 시킬게요. 뭐를? 정회전 2라는 값을 어디에? D0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주소 설정은 이따가 할 겁니다. 그 다음 병렬로 운전 지령만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정규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주파수 값이랑 운전 지령이랑 같이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6, F10, MOV
주파수 30이니까 3000을 쓰는 겁니다. 3000을 D1에다가. 여러분 왜 3000을 합니까? 이게 주소에서 이 3000을 입력하는 게 인버터 스케일이 0.01이에요. 그래서 3000에 0.01 곱하면 30Hz죠. 그래서 30Hz를 구현하려면 이 3000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D0와 D1에 넣어서 이 값들을 저장시키고 그 저장한 값을 어디론가 이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버터가 받아 먹게끔.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여기 제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컨트롤 E 눌러서 시작, 생산 중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생산 중 범위가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저는 여기를 컨트롤 E 눌러서 출력이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조금 구분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구현해 볼게요. 우리 양품과 불량품이 있는데 양품 먼저 해보죠. 자, 타임 차트 순서대로 해볼까요, 그냥? 타임 차트 순서대로. 불량이 먼저 있으니까 불량부터 해볼게요. 불량을 눌렀을 때 P40번이 1초, 요거 P40이라 그랬죠? P2가 눌렸을 때 P42.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불량 센서. 자,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F3, P 뭡니까 저거? P2가 눌렸을 때 P40번이 출력되게 할 건데 요거는 이거 명령어 쓰면 좋아요. 모노스테이블 타이머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F10에 TMON, 이게 TMON, Tmon, 모노스테이블, TMON, 그 다음에 타이머가 지금 T1까지 썼으니까 T2, 그 다음에 얘는 1초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P2가 입력 들어오면 1초간 T2를 출력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2를 어디다 놓으면 됩니까? 40번에 놓으면 되겠죠. 이게 T2. 자, 이러면 어때요? P2가 눌렸을 때 T2가 1초간, 요거 1이죠. 1초 되는 거죠. 1초간 출력하고 소등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리셋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 불량품 말고 양품 한번 해보죠. 컨트롤 E, 양품. 자, 양품 해봤습니다. 자, 양품을 하고 보니까 양품은 P1이 눌렸을 때 41번이 1초간 출력되면 되겠네요. 1초, 요 한 칸이 1초니까. 그래서 F3, P1. 자, P1이 눌렸을 때 F10 역시 T몬으로 잡을게요. T몬. 그 다음에 T3로 잡고 1초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T3가 여기 양품은 41번이죠. 41번. F3, T3.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상이 없겠다. 그래서 각각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출력이 돼서 나타나더라. 1초간.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 타임 차트는 다 끝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임 차트 가보죠. 자, 불량품 3회 검출 시의 상황을 타임 차트로 표현해 본 겁니다. 자, 만약에 불량품이 3회 입력됐다면 생산 중을 끊어버리고 생산 중단을 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회면 느낌이 어때요? 카운터 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P2가 이제 3회 입력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요구사항에 푸시 버튼은 양변환 접점 사용해달라고 했으니 양변환 사용하면 돼요. 양변환은 Shift F1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Shift F1 쓸게요. 이렇게 푸시 버튼만 Shift F1 여기 걷다 대고 Shift F1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승 펄스만 잡겠다는 거거든요. 신호 주고받을 때. 자, 그래서 채터링을 좀 방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량품 볼게요. 불량품. 3회 입력이니까 카운터를 좀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럼 전 여기 병렬로 F6, F10 카운트 업을 해볼게요. CTU가 카운트 업이죠. CTU, C0 몇 번? 3회 입력이 된다면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어 같은 거 제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영상으로 쭉 다뤄놓은 게 있거든요. LSPLC 이것만 알면 끝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령어가 좀 어렵고 이 프로그래밍 기본에 대해서 아직 나는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 시리즈 한번 쭉 보고 오세요. 그거 듣고 이거 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부연 설명은 조금 자제하고 바로바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오픈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회 입력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3회 입력이 되면 생산 중단 P43번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는 C0를 43번에 갖다 놓을게요. F3, C0. 그러면 C0가 들어오면 43번 켜지겠죠. 그 다음에 43번 켜고 생산 중 42번을 끕니다.
42번 어디 있습니까? 42번을 끄는 거죠. F4, C0. 자, 이렇게 하면 되죠. 42번을 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0가 들어오면 인버터도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31Hz였는데 0Hz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3, C0가 들어온다면 F10 무브하십시오. 뭐를? 1이 정지죠. 정지라는 값을 아까 D0의 운전 지령을 갖다 넣었죠. D0에. 그 다음에 F6, F10 무브하십시오. 그 다음에 0Hz, 헤르츠는 0Hz 그냥 쓰는 거예요. 0Hz를 D1에다가. 그럼 C0가 들어오면 move 1 들어가고 0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들어갔었던 신호들은 이제 덮여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것을 뭐 리셋해야 된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Shift F1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자, 이렇게 놓고 하면은 여기까지 구현을 완료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을 또 만들어 볼게요. 시작 버튼을 여기 눌렀을 때, 불량품 검출됐을 때 시작 버튼 눌러도 동작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터록을 걸면 되겠다. 그죠? 시작 버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자, 여기 40번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이 자기유지를 다 끊어버릴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만 할 거냐. 저는 여기다가만 한번 해볼게요. F4 C0를 여기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C0가 들어왔을 때 아무리 P0를 눌러도 어떠한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재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P3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재기동은 여기다 해볼게요. Ctrl E, 재기동. 자, 재기동. 그럼 F3, 재기동은 P3죠. I3는 P3입니다. 자, P3 했어요. 재기동 누르면 모든 게 리셋돼야 되는구나. 그럼 리셋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리셋은 이 카운터만 리셋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카운터 리셋은 어떻게 하냐면 Shift F4를 누르면 리셋 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점을 리셋시키고 싶으면 Shift F4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C0를 리셋시킬 것이다. 그럼 C0가 리셋되니까 어떻게 된다? C0를 리셋하면 카운터 값이 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이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서 이 부분이 리셋이 잘 안 되네 하면 또 리셋 버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 일단 리셋을 한번 만들어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럼 저도 리셋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확인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되죠. 불량품 3회 검출했고, 그 다음에 리셋했을 때 다시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 리셋하면 역시 C0만 리셋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양품도 뭐 똑같죠. 여기 보시면 얘는 5회예요. 그래서 F6, F10, C, T, U. 그 다음에 몇 번? 5번. 이름부터 C1이죠. 그 다음에 몇 번? 5번. 그러면 P1이 5번 입력이 되면 C1을 출력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C1이 출력됐을 때 어떤 현상? 44번을 켜고 42번을 끕니다. 44번을 켜요. 누구로? C1으로. 자, 44번을 켜고 그 다음에 42번을 꺼요. 그럼 42번 어디 있습니까? 역시 여기도 F4 C1을 놓으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놓고 C1이 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F3, C1, F10 무브 하십시오. 뭐를? 1이라는 값을 정지해야 되니까 1이 정지해요. D0 이렇게. 제가 정규반에서 이 내용은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정규반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F10 그 다음에 여기 move 0이라는 값을 D1에다가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 정규반 강의는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검색해 보셔서 거기 들어가시면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버터까지 정지시켰고 양품이 5회 입력됐을 때 생산 중 껐고 생산 완료 켰고, 근데 시작 버튼 역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인터록 F4 C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리셋하고, 리셋 버튼 어디 있습니까? 리셋. P3. P3 눌렸을 때 역시 F6, Shift F4, C1을 리셋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불량 수량이요. 만약에 불량 수량이 들어왔는데 양품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록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생산 중이 들어왔을 때만 요 불량 센서나 양품 센서가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그래밍이 서로 인터록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 앞에다가 M0를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생산 중일 때만 요 센서가 동작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작사항과 요 타임 차트를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험을 보실 때 채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채점을 받을 때는 요 타임 차트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동작사항이 있는 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타임 차트에도 인터록 실험하는 거 없네? 그 다음 동작사항에서도 뭐가 들어왔을 때 뭐가 꺼져야 된다. 뭐가 들어왔을 때 이거 입력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네? 그러면 그냥 요구 조건에 있는 것대로만 하면 돼요. 타임 차트대로만 구현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신경 쓰게 되면 이거 타임 차트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동작 설명도 매우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험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들은 해놨을 뿐이지 이걸 조목조목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난 좀 더 완벽한 회로를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해도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불량품 들어왔을 때 양품 누르면 양품 정등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품에다가 F4, C0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불량품에도 F4, C1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서로 인터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양품 5개 했는데 6개 눌렀을 때 램프 들어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막으려면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돼요. 스스로 인터록을 걸면 됩니다. 그래서 F4, C1. 그쵸? 이렇게 하면은 F4, C0. 자, 이렇게 하면 C0가 출력이 되면 여기 회로가 열리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T2가 동작 안 하죠. T2가 동작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타임 차트에도 없고 동작상에도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 내용이 당연히 조금씩 바뀐다 그랬어요. 그 바뀐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구현한 것처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공개 문제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임 차트와 동작 사항에서만 만들면 되지 언급되지 않는 인터록을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3, M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M0가 들어왔을 때만 얘네가 동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선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F5 자, 이렇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완성이 된 것 같나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냥 짠 거라 몰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돌려봐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내가 프로그램을 타임 차트대로 잘 짰는지 안 짰는지 동작상대로 짰는지 안 짰는지를 검토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수정을 할 게 있는지. 긴장되네요. 이게 여러분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시스템 모니터를 켜고 자, 검토할 때는 일단 타임 차트를 보면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파라미터 설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기, 프로젝트 창, 그 다음에 IO 파라미터 여기서 우리 항상 하는 거 DRECBS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잘 될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래밍은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를 해도 돼요. 그거를 고쳐나가면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 타임 차트 보면서 먼저 한번 회로 잘 짰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번이 2초 점등, 2초 소등 깜빡깜빡하면서 인버터 30Hz 정회전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깜빡깜빡 보이시죠? 지금 2초 간격으로 깜빡깜빡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D0에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D0 2가 담겨 있고 3000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회전에 30Hz로 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들어가고 있죠.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때 양품 센서 한번 눌러볼게요. 양품은 P1이죠. 그러면 1초 깜빡 해야 돼요. 오케이.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2도 한번 눌러볼게요. 1초 깜빡.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올라가는지 볼게요. 불량품 지금 카운트 하나 올라갔고 양품도 카운트 하나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양품부터 5번, 불량품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불량품 3회 입력해 보겠습니다. 불량품 P2 눌러볼게요. 한번. 자,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P2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접점 들어왔고 여기 D0에 이제 1 정지했죠. 그 다음에 0 들어왔죠. 이거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0Hz, 그 다음에 정지 지령. 그리고 이제 인터럭 다 잡혀서 양품도 안 들어올 거고 불량품 안 들어올 거고 시작 요거 생산 중 눌러도 안 될 거고. 그래서 뭐가 점등이 되어 있나 보니까 43번만 점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번만 점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리셋 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셋. 자, 이거 이제 눌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리셋 P3 누르면 이제 리셋이 되고 다시 P0 누르면 이상 없이 타임 차트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양품 가보겠습니다. P1을 5번 눌러볼게요. 1번, 2번. 자,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2번, 3번, 4번, 마지막 5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5번 됐고 C1 출력됐고 정지했죠. 인버터 정지. 자, 정지 신호와 영주파수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다 인터럭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회로 보면 44번만 점등돼 있는 거. 44번만 생산 완료 점등돼 있죠. 이때 재기동 P3를 눌러보겠습니다. P3 입력 눌러볼게요. 누르면 리셋됐죠. 자, 리셋됐고 이때 다시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잘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2와 정회전과 30Hz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타임 차트 보실 때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각각의 구간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보면서 이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에서 잠시 없어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 설정을 할 건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나타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프로젝트 창을 누르면 익숙한 그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것은 제가 이 PLC 제어기술자 인버터 파트에서 그리고 공개 문항 파트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S PLC B0S0 내장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채널 2 있죠? 채널 2 RS485 이상 없고요. 우리는 485 통신을 하기 위해서 채널 2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채널 2를 XGT가 아니라 P2P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P2P 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고급 설정을 들어갑니다. 사실 뭐 기본 설정하고 확인하고 나오지 않고 바로 고급 설정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채널 2에 81 논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을 우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클릭하면 항목 추가가 있죠. 그 다음에 P2P 통신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P2P 내장이 활성화되죠. 더블 클릭. 자, P2P 채널부터 들어갑니다. P2P 채널. 자, 두 번째 채널 XGT 아니고 여기 P2P입니다. 왜냐? 우리 채널 2 사용할 거니까. 근데 우리 이제 드라이버로 모드버스 RTU 사용할 거예요. 모드버스 RTU.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었어요. 자, RTU 들어가서 확인. 자, 그럼 P2P 블록 설정 들어갑니다. 우리 인덱스 하나, 2개 설정할 거고요. 첫 번째 채널 2 설정 드라이버 모드버스 RTU P2P 기능은 write입니다. PLC에서 인버터로 쓸 거고요. 기동 조건은 이제 언더바 T100ms 방식은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워드 타입으로 할 거고요. 변수 개수 1개, 데이터 크기는 1로 둡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기본 국번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설정에서 읽을 영역, 우리 D0를 운전 지령으로 놨어요. 그래서 D0 놔주시고 0x4 0000인데 우리 인버터에서 운전 지령 주소는 0006이니까 하나 뺀 0005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오고 여기 2 하고 다시 write 집어넣고요. write 기동 조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크기 1로 해주시고 국번도 1로 합니다. 여기는 주파수 설정이기 때문에 D1의 영역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영역은
0005번이 인버터의 주파수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드버스에서는 0004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확인 치고 나오면 이렇게 설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 상태로 된다면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인덱스 0, 자, 채널 2번이죠. 자, 모드버스 RTU 클라이언트 쓸 거고요. 라이트, PLC에서 인버터로 쓸 겁니다. 100ms의 기동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워드 타입 변수 개수 1개, 데이터 크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D000 여기 우리 운전지령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D000 이곳에 저장된 값을 0005번에 저장을 하고 인버터가 0005번에 저장된 것이 주소가 0006번하고 이제 매핑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6번하고 매핑이 돼서 인버터가 여기 있는 것을 주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 주파수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PLC와 인버터 간 485 통신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에서 DRV 3번, FRQ 6번 이 485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해놔야 이렇게 통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D0의 운전지령 관련된 거, D1에 3000 넣은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반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왜 2번을 써야 되는지, 왜 3000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내용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정규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로 돌아와서 제가 확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천천히 저는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정답입니다. 자신의 것이 정답이에요. 상대방 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거고, 근데 도저히 갈피가 안 잡히면 그냥 요거 그대로 요 폼을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A형 공개과제 2과제와 3과제를 모두 이제 여러분께 전달드렸는데 저는 이제 B형으로 들어가서 2과제와 3과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